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왜 이렇게 얼굴이 빵빵하죠? 살이 너무 쪘나요? 제가 제일 네, 어제부터 운동을 했긴 했는데, 네. 부담스럽네요. 제가 제 얼굴 쳐다보니까. 네, 오늘은요, 189페이지입니다. 머리까지 할래 잘라놔가지고. 네, 189페이지에 21회 부의 근력을 키워라. 네, 여기 나갈 차례입니다. 네, 중국 최고의 부자 마윈도 해빙을 실천하고 있었다니 놀라웠다. 직관적으로 깨달았든 공부에서 배웠든 그것을 해빙이라고 부르든 다른 무엇이라 부르든 편안함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닌가? 놀라워하는 내 표정을 보고 서인이 싱긋 웃은 뒤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편안함이 핵심이라는 거. 편안함. 해빙이라는 거가 해빙이 편안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편안함이 핵심이라는 거. 편함이 그 포기한 게 아니에요. 포기해 놓고 편안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포기해서 '에이 몰라.' 하고 막 포기해 놓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진짜 이렇게 좀 평화로운 거 편안하게 뭔가 요동치지 않는 거, 나의 느낌과 감정이 요동치지 않은 상태.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요동치지 않는 그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 그 상태가 네 중요하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막 별의별 생각과 막 가거든요. 그때 이제 스탑하고 이제 본인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자꾸 하다 보니까 쪼끔씩 쪼금씩 돼요. 네 그래서 편안함. 네 편안하게 있어야 돼. 그냥 그냥 될 것은 되고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그냥 모든 것은 그냥 이 때가 돼서 다 된다라는 편안함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하는 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엄청나죠. 근데 안 그러면 불안하거나 막 그럴 때 이게 막 그냥 파동이 막 치죠. 이렇게 막 파동이. 그 파동이 일어나거든요, 뒤에 반드시. 그래서 내가 막 일으켰던 파동은 반드시 일어나니까 그거는 또 '아 그때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받는구나.' 하고 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이 핵심이라는 거. 네. 편안해지려면 결국은 3살 이전에 사건을 찾아야 점점 편안해져요. 거기서부터 막 요동이 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잡아야지 뭐 뿌리가 안 잡히는데 이게 편안해져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회피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편안함은 회피하거나 포기해 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게 이유가 있잖아요. 의식 성장하려고 태어난 거거든요. 의식. 사랑의 밝기가 밝아지려고 에너지 수치가 밝아지려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막 억압해 놓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순수하게 딱 봤을 때 어떤 밖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흔들림 없어야 되고 흔들렸을 때는 반드시 3살 이전에 벌써 여기 파동이 막 일어나서 이게 막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여기에서 찾아야죠. 뿌리 3살 이전의 근원에서 찾으니까 점점 이쪽에 공간이 생겨요. 막 여기서. 물줄기가 막 흔들렸던 것들이 여기가 스탑이 되니까 얘가 인제 공간이 편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편안하지 않다는 거는 보셔야 되고 외부에서. 외부에서 세계, 외부 세계에서 딱 보면 거기에서 생각하고 감정, 생각하는 거, 감정을 해석한 거잖아요, 생각이. 느끼는 거를 찾아서 이 뿌리에서 해결을 해 줘야 점점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편안해지면 너무 좋거든요. 제가 진짜 불안해서 막 요동치고 살았던 삶이 꽤나 진짜 오래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찾았잖아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요동을 치는지. 그걸 찾고 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찾으세요. 그래서 3살 이전에. 찾았는데 제가 보니까 어제 어떤 분 보니까 찾아 놓고 안 하려고 하시더래요. 안 하려고 찾아 놓고 찾았으면은 이거를
맥락을 바꿔야 되거든요. 맥락을 바꾸지 않고 찾아 놓고 가만히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 이게 파장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맥락을 에너지 장에서 이걸 맥락을 슝 바꿔줘야 돼요. 바꿔야 내가 이 에너지장에서 다시 재해석이 되거든요. 풍요로움으로 더 잘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편안함들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요. 해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많아요. 네. 제가 수만 명의 진짜 부자들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단어를 스스로의 무의식 속에 프로그래밍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프로그래밍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단어들을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어들 그 무의식 속에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죠. 네. 몇몇은 강박적일 정도로 그렇게 하죠. 그것이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예요. 강박적일 정도로 프로그래밍 한다고요? 네, 진짜 부자들은 삶이란 자신의 무의식에 입력된 정보와 신념 체계로 펼쳐진다는 걸 알죠. 부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무의식적으로 입력된 정보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나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무의식적으로 입력된 정보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보고 듣고 엄마가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본 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은 그냥 좋은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입력이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슝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싫어 저건 아니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참 그래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피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요, 저는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요. 골라서 들을 수 있대요. 근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좋을 때는 골라서 듣는 것 같이 해요. 좋은 말만 듣는 것 같이 해요. 그런데 뭔가 부정적이고 비난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게 본인이 에너지가 뚝 떨어졌을 때 어때요? 기가 막히게 그 같은 장에 있는 에너지가 딱딱 맞아요. 자석같이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피하라고. 피해야지 그냥 듣고 있으면 아니야, 아니야 하다가 내가 이거는 여기서 들을 때 이건 아니야 하지만 이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쭉 떨어지면 이게 쫙 있죠. 싹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떠올라 가지고 야,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라는 분들도 계세요. 무의식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엄마의 모든 것들, 아빠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좋은 거, 나쁜 거는 저항하니까 싫어하는 게 더 온다는 거예요. 싫어하면 더 와요. 싫어하면 더 와요. 좋아해도 오겠지만 싫어해도 오고 있죠. 찾아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무의식에 입력된 정보랑 신념 체계는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꾸 입력이 되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념,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어떤 신념 체계들이 막 생겨버려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펼쳐진다는 것들을 부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강박적일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입력을 한다. 그러니까 단어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단어를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또 알게 됐잖아요. 10년 전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알게 됐는데 무의식적으로 입력된 정보가 부정적인 거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거는 어때요? 찾아서 맥락, 해석을 바꿔줘야 돼요. 해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꾸어야 그냥 저절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것도 용서가 되고 뭔가 있죠. 뿌리에서 바꿔줘야지만 위에 해석이 잘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찾아 놓고 안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오셨어요. 전화하고 통화하고. 그쵸? 저 계세요. 오셨는데 또 나중에 미팅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요 돈이 들어오면은요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예. 누군가 다 누굴 자꾸 줘요.
줘 놓고요. 억울해해요. 복 지어 놓으셨고 복 지어 놓으시고 있잖아요. 막 옆에 있는 뭐 사촌 조카 막 다 나눠 놓고서 그걸 '아 내가 나누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빼앗겨 버리고 사라졌는 거로 해요. 그게 뭐냐면 그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을 달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뭔가 사라졌었던 거? 돈을 뭔가 가지고 있었는데 사라졌었던 사건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거를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를 맥락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인제 대구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이게 수업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랬죠. 어제였나요? 수요일 날이었나요? 제가 수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요일 기억이 언제 입력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 계시잖아요. 돈을 들고 가다가 돈을 흘렸대요. 통장에 끼워 가지고. 돈을 흘려 가지고 '나는 돈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서 계속 뭔가 돈이 있으면 날려 보내야 되고 돈 버는 일을 망쳐 버려야 되고 그게요 진짜 모든 것들이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그 사건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지대한 모든 삶의 전부를 잡고 있죠. 그런 사건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다 돈을 넣고 저금을 하려고 돈을 가지고 가다가 흘려 가지고 잃어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야? 돈을 들고 가다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들고 있다가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돈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리니까 돈을 모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대의식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고 싶지 않은지 그때 잃어버렸던 것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제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다가 정말 병원비가 급하던가 급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이 길 가다가 그 돈을 딱 주웠어. 그럼 얼마나 있잖아요. 막 아이고 신을 만난 것처럼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죠. 그럼 내가 돈을 흘린 게 그게 있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엄청나게 잘 쓰여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이게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뭐요? 그 복 지은 거죠. 그래서 나는 돈을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복을 짓게 되고 내가 자꾸 복을 쌓게 된다.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축복이잖아요. 이게 뭔가 이거를 맥락을 바꿔야 되는데 해석을 자꾸 우리가 결핍되고 안 좋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지금의 삶도 내가 행복해지게 풍요롭게 이게 바뀌는데 안 그러면은 결핍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없어서 벌기 싫어, 벌기 싫어. 그렇지 않아요? 웃지도 않아. 있어요. 본인 얘기하는 거 알면서 가만히 있어. 심각해 막 이렇게. 예? 심각해서 뭐예요? 저도 요새는 웃긴 거 있죠. 왜 이렇게 웃겨요? 그냥 다 그냥 다 맥락만 바꾸면 되는데 막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꾸 있죠. 행복하게 기쁘게 그냥 즐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각하게 살았잖아요. 진짜 저도 심각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심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무의식에 입력된 거, 신념 체계들이 착 잡혀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아니 그게 안 무너뜨려도 지금 행복한 부자가 돼 있으면 괜찮죠.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이렇게 입력한다잖아요. 강박적일 정도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찾아서 해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나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들을 자꾸 근데 인제 찾아서 바꾸고 맥락을 바꾸는 걸 해야 돼요. 혼자 못 하시면 찾아 가지고 "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맥락을 바꾸는지 모른다면은 물어보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휙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평생 갑니다, 평생. 돈도 그래서 벌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그죠?
돈을 안 벌어지게 해. 예? 그러면서 관심 받으려고. 근데 그것도 사고도 뭐예요? 혼자 사고 치지도 않아요. 대형 사고를 자꾸 쳐요. 그냥 관심 받으려고. 대형 사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대형 사고를. 그래놓고 그냥 철컹철컹 내리고 가슴이, 그러니까 아마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도 어릴 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슴이 철렁해야 되는 경험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찾아서 자꾸 재맥락하고 또 이렇게 명상 차분하게 있으면서 '아 그때 그게 아니었구나.' 자꾸 끊임없이 바꿔야 돼요. 에너지 장에서 끊임없이 바꿔야지만 내가 사는 지금 현재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죠. 네. 마인드 편안하지 않다고 주입함으로써 편안하지 않다. 편안을 먼저 내세웠잖아요. 그쵸? 짜증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부자들은 스스로 정화하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부정적인데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균형을 회복했을 거예요. 무의식은 균형을 잃은 의식을 다시 원래 입력된 상태로 바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 무의식이요. 균형을 잃은 걸, 의식을 다시 원래 입력된 상태로 바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대요. 이걸 저희 선생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무의식에 균형을 잃었는데 그 균형을 바로잡는 힘을 이제 탁 알려주신다잖아요. 12월 19, 20일 날 갈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온 세상을 밝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밝아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꼭 갈 것 같습니다. 뭐 두 팀으로 나누든 한 팀으로 되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뭐 없어도 미뤄져도 언젠가는 하면 되는 거고, 그쵸? 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이 균형을 잃은 거, 무의식에서 내가 원하는 거, 현재 의식과 무의식에서는 이게 일치가 되어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지금은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여기다 또 뭐예요? 무의식에다 성공, 행복을 싹 넣어줘요. 넣는데요. 제가 제 친구한테 딱 얘기를 했더니 결론만 얘기를 했죠. 뭐 그 과정이야. 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하니까 탁 쳐다보길래 싹 이러길래 있죠. "안 믿어지지?" 그랬더니 "어." 그러는 거예요. "가서 들어봐 원리는." 근데 맞아. 그랬어요 제가. "그건 진짜 가서 들어봐." 근데 진짜 사실이라고. 여기다 딱 성공이라는, 행복이라는 게 싹 들어온다고. 그래서 "네가 아마 갔다 오면 바뀔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갔다 오면 어떻게 바뀌는지. 네. 네. 저는 그동안 잘못된 믿음을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와 가요, 일반적으로. 그죠?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지금 삶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 옆에 있는 남편도 마찬가지거든요. 잘못된 믿음으로.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는 '참 고통스럽게 사는구나.' 그 고통을, 영향을 인제 받았는데 이제는 영향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제가 된 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제가.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파장이 막 있잖아요. 거기에 저도 같이 흔들렸거든요, 제 믿음 때문에. 근데 제가 믿음을 자꾸 해소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잘못된 파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흔들려 줘야 되거든.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약 하고 싸움을 걸었는데 저기서 막 하고 같이 해 줘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막 같이 싸우지 않아요? 이 감정이랑 가짜 나라는 거는? 근데 뭐예요? 반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없어 하니까 그게 더 재밌는 거 있죠. 옛날에는 모르고 막 같이 춤을 추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재밌어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기준은 행복한 부자가 돼야 돼요. 행복한 부자. 내가 행복한 부자가 아니라면, 내가 아프다면, 건강하지 않다면, 그건 뭐예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잘못된 믿음은 3살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부터 잘못된 믿음이 입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고, 해 주고, 해 주고 해도 또
진짜 가슴으로 받아 가지고 이 의식의 장에서 맥락이 바뀔 때까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고 해결해야 돼요. 장이 바뀔 때, 에너지가 바뀔 때까지. 그래야 돼요. 잘못됐으니까요. 잘못된 믿음이 있으니까 잘못된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생활이 나오는 거고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꾸면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스스로 했지만 우리는 엄마 아빠가 부자가 아니었잖아요. 엄마 아빠 가난하고 술 드시고, 예? 돈 없어서 학교 가지 마 하고 공부도 못 했으니까 그래, 그럼 안 가야지 하고 막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공부를 통해서라도 어떤 이 공부, 저는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잘못된 믿음을 '아 그게 잘못되었구나.' 다시 맥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탕 하나 산 것까지 다 기록하면서 돈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거든요. 돈을 편안하게 느끼면 마치 아무리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전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편안하게 느끼면 마치 아무리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전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이 느낌이 이거 안 좋잖아요. 이 느낌으로 이래 뭐야 이게 뭐 착 모래 싹 있잖아 잡았는데 모래가 샥 그 느낌 좋아요? 안 좋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은 벌써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느낌이 벌써 온 거거든요. 여기 사건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면 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통장에 그냥 돈을 싹 들고 나갔는데 착 봤는데 그러면 착 봤는데 사라졌어. 당황스러웠어. 당황스러웠으면 뭐야? 샥 빠져나갔던 그 느낌들이나 이런 게 살아있다니까요. 그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또 바꿔서 느낌이 또 있나, 또 있나 바꾸고 또 무슨 일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또 자꾸 있죠. 벌써 몇 살이에요? 40 몇 살 아니에요? 뭐 20 살도 아니고 열 몇 살도 아니고 3 살도 아니고 자 40 몇 년 동안 그 느낌을 계속 갖고 사는 거야. 싹 사라지는 느낌은. 그러니까 계속 습관이 돼 있죠.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지금 뭐 공부한 지 얼마나 됐어요. 찾은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번 했다고 다 해결이 안 되는데 착각들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했다고. 저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하면서 순간순간 오늘은 있잖아요. 희한하게 어제 운동을 했는데 피곤해서 골아떨어지긴 했는데 빨리 일어나 가지고 개운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명상을 했죠. 그래서 그냥 편안한 걸 유지하려고 명상을 자꾸 하는데 순간순간 잠깐 쉴 때도 눈 감을 때면은 전에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었는데 눈 감으면 있잖아요. 그냥 '편안한 게 뭐지?' 하고 자꾸 편안한 거를 자꾸 찾아요. 그 느낌을 편안한 거를 자꾸 이렇게 느껴보려고 제가 자꾸 그러거든요. 그게 습관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많이요. 근데 그거를 이 느낌이 싹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싹 모래처럼 전부 어디론가 사라질 것 같은 이 느낌 별로 안 좋잖아요. 사라지 와 엄청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 요새 가을이었잖아요. 얼마 전에는 그냥 바람이 부니까 그냥 단풍잎하고 도로에 또 막 샥 해서 샥 날아갔는데 '그래 내 돈이야.' 하면서 저는 있잖아요. 그 돈이 막 샥 아니 뭐 앞전에 비 오기 직전이었나 막 뭐 바람이 쌩하고 좀 바람이 좀 분 날이 있었거든요. 부는데 도로에도 막 낙엽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저는 가을 돼서 낙엽이 굴러다닐 때 하면서 '내 통장에 돈이 샥 굴러다니네.' 하면서 그 느낌을 제가 막 갖고 오거든요. 막 그런 느낌을 막 풍요로운 거 막 그 느낌을 막 이렇게 있잖아요. 가지려고 막 그래요. 그런 느낌들을. 혼자 있잖아요. 그 부자들은 그러니까 상상도 잘한다 하잖아요. 이 나쁜 느낌은 없애야 되고 저는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1%의 사람들만 상위 1%만 보세요 했는데 인제 그 부산에 골프텔 있는데 해운대에 있는데 거기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뜨 보고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요. 누가 놀러 오는 게 상상이 그냥 돼요, 저절로. 그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저기 누가 있어요. 저기 남자분이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싹 놀러 왔는 그 느낌이 거기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고 그런 느낌들 상상이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그거 살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좋은 느낌들. 뭐 그런 게 순간순간 여러분들 있잖아요. 상상하시고 좋은 상상하셔야 되거든요. 좋은 상상이 되려면 이런 나쁜 것들, 안 좋은 걸 밀어내야 돼요. 네. 밀어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듯한 그 눈빛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른이 된 다음에도 지갑에 10만 원 이상 넣고 다닌 적이 없어요. 돈이 넉넉하면 낭비하게 될까 봐 두려웠거든요. 돈이 넉넉하면 뭐야? 낭비할까 봐, 잃어버릴까 봐. 또 뭐 저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그래서 현금을 자꾸 안 갖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그 카드 주로 다 들고 다니고 요새는 뭐 1,000원도 다 편의점에서 다 카드 끌더라고요, 당연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렇긴 한데 낭비할까 봐 안 들고 다니는 건지 그냥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고정비를 쓴 다음 저금부터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건 항상 뒷전이었죠. 뒤돌아보니 제가 느끼는 즐거움보다 돈에 대한 긴장이 우선이었네요. 돈에 대한 거, 내가 돈에 대한 그 긴장감, 어떤 것인지 스르르 사라지는 건지 긴장감으로 해서 안 쓰려고 막 하는 건지 그냥 꼭 써야 될 것들은 쓰면서 그냥 또 편안하게 들어올 것을 보고 있는 건지 자꾸 결핍을 보고 있는지 풍요를 보고 있는지 지금 현재의 그 내 느낌이 있고 없고는 2차적이라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셨어요. 돈을 내가 빚이 1억이 있어도 빚이 1억이 있는 건 또 뭐예요? 내가 1억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1억이 또 풍요롭게 풍요와 결핍을 볼 것이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빌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1억도 있다는 거거든요. 없는 게 결핍이 아니라 있는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풍요로운 것도 봐서 지금 현재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지금 그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이죠. 내 에너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도 이렇게 좀 덜컹할 때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해요. 스탑해. 아직 스탑하면서 저도 보고 있고 자꾸 보고 있긴 한데 스탑하면서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요. 3번이나 일주일씩. 3번이 최고 많이 해 주는 수업이라서 3번이에요. 저는 제가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1박 2일 하는 걸 2팀으로 나눠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4일 계속 같이 그냥 계속 들어야지." 그냥 4 일을 들으면서 계속 그 수업을 계속 해야지 나는 앉아 가지고 시크릿을 2판 듣는 거야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많이 해야지 이게 사라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아직은. 선생님같이 순간 탁 제맥락을 하고 딱 느낌이 아니야 샥 보내고 막 순간순간 선생님은 제맥락이 빨리빨리 되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선생님은 두려움이 안 느껴지시냐."고. "나도 똑같이 느껴지지." 근데 순간 딱 오시면서 딱 돌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탁 오는 순간 들고 그냥 그거 그냥 "아이고." 하고 그것도 속으로 또 있잖아요. 풍덩풍덩 빠져버리는 거고. 선생님은 빨리빨리 바꾸고. 저도 이게 쪼끔 보기는 보는데 들고 있는 거. 이걸 싹 없앨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편안하고 행복한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1박 2 일을 2번을 뭐 하루 다 하면 제일 좋죠. 그 에너지장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2번을 나눠서 하더라도 '나는 2판 들어야지. 돈을 더 내고라도.' 저는 있잖아요. '돈을 더 내고 더 들어야지. 그냥 남아서 꼽사리 껴서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 되는데 하려고 안 되거든요도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그냥 풍요로우려고. 그쵸. 이거는 인제 느낌이 별로 인제 없이 숭숭 빠져나가는 거 없이 그냥 내가 밤을 많이 주웠을 때 그 풍요로움 딸기를 많이 딸기밭에 갔을 때 풍요로움. 막 이제 낙엽이 떨어져서 우수하고 막 지나가고 샥샥 불어도 뭐야 야 내 통장에 돈이 그냥 막 이렇게 넘쳐 가지고 막 있잖아요. 굴러다니는 거 막 이런 거를 느끼려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한번 써 보세요. 내가 돈에 대한 긴장감이 어떻게 있는지, 돈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있었고, 돈을 잃어버렸고, 돈을 훔친 적이 있었는지, 훔치면서 막 긴장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일단은 찾아야 된다.
사건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사건을 찾아서 갖고 있으면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더 화가 나요. '왜 안 보던 걸 봐야 돼요?' 이래요. 감춰 놓고 있었던 걸 왜 봐야 돼요? 제 맥락을 바꾸려고. 해석을 바꾸게 하려고. 긍정적인 해석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이걸 찾는 거거든요. 찾아 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되게 좀 가끔씩 있는데 찾으셔야 돼요. 맥락을 바꿔야 돼요. 그쵸? 안 좋은 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요 풍요로워야 돼요. 예. 풍요롭지 않으면 뭐예요?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러고 있을까?' 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속 해제시켜 주시고요.